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트레이딩에서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일봉이 누가 봐도 이 갭에 대해서 지금 이 일봉상의 갭에 대해서 이 일봉상의 갭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꼬리 내린 거잖아요. 그죠? 흔히 다들 알잖아요. FVG, bearish FVG 이거 하방으로 향하는 FVG에 대해서 저항 맞았구나. 누가 봐도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롱칠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어제 이렇게 봉이 있으니까 롱 포지션에 대한 질문을 주시잖아요. 양봉이 이렇게 솟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이어서 드린 답변이 뭐냐면 일봉 마감이 아직 안 끝났다. 이게 만약 저항이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오늘 일봉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분봉에서 시간봉에서 하락이 나오면 이게 일봉에서는 어떻게 표시된다.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꼬리로서 보이겠죠. 일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꼬리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달린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할 때 이 자리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음에도 봉 마감을 기다려서 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뭘 봐야 되냐?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 이게 뭐예요? 어제 저희가 보던 게 이거였죠. 이 자리를 보고 있었잖아요. 녹화 영상 돌려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 왜 기다렸냐? 기다리니까 어때요? 하방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매니표를 시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걸 뚫어내면 어떻게 해요? 뚫어내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은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신경 안 쓰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확률이 훨씬 더 줄었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기다려서 하방에 대한 유동성도 가져가는 걸 봤고 상방으로 가기 전에 하방의 유동성을 가져가는 것도 확인했고 구조에 대한 변화도 확인했고 일봉상이 하락을 줄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어떤 PD 어레이에 이미 사용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교화되는 것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확률이 높은 롱 포지션이 되겠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이미 이거를 본 상황이니까 일봉 마감으로써 그 차이가 훨씬 큰 차이를 가져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에서 롱 포지션을 탈 기회를 준다면. 그래서 그냥 어제도 말했고 그제도 말했고 구도를 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양봉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타는 거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거고 항상 심리라는 게 트레이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양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롱을 보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냥 1시간 봉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은 왜 이래 자꾸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은 어제 저희가 보던 차트였거든요. 살짝 요런 게 뭔가 눈에 아른거려요. 여기 FVG 맞고 가겠지 이런 게 아른거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런 갈 것 같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딩에서 심리가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내가 감성을 담아서 보면은 롱 각인데 그 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차트거든요. 근데 일봉만 보면 알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그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심리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본인만의 그걸 컨트롤 한다는 게 그거 하나로 돈 못 벌고 버는 사람 되는 차이점이 그 심리 하나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술은 있는데 못 버는 사람들 혹은 뭐 반대되는 유형은 기술은 없는데 이제 심리적인 그거는 잘 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전 사실 트레이딩에 대해서 재능이 있냐 물어봤을 때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을 꼽자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재능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트레이딩의 트자도 몰라도요 그거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본인이 훈련해서 심리적으로 이거를 트레이딩에 알맞게 조절하는 거 그거를 훈련해 나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제 생각에는 이거 ICT 배우는 거 물론 그것도 오래 걸리지만 이게 ICT라서 오래 걸리는 거지 트레이딩 자체를 배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그거를 조절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누가 만약에 트레이딩에 재능이 있다? 그 사람은 사실 트레이딩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그 제어 기본적으로 하는 손익비에 대한 제어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차라리 재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에 누가 재능이 있냐 물어보면 이런 거 ICT 분석 백날 잘해봐야 이거는 차트 분석은 잘하는데 손익비에 대한 조절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 못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6개월이면은 6개월 됐을 때 여러분들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의 본인이랑. 근데 그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건 제가 뭐 어떻게 못 해드려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트레이딩 복귀해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작은 차이에서 되게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스스로 컨트롤 하려는 작은 차이가 되게 큰 차이가 돼요. 트레이딩 복귀 한번 하면 복귀하는 거 그리고 질문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래가 중요해요. 결국에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이런 거 ICT 잘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에 재능이 있는 거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영상으로 막 몇 번 보니까 도파민 때문에 이런 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손익비도 안 나오는 자리고 위에서 헌팅하고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은 자리고 막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게 보이는데 근데 맨날 진입해요. 이런 데서 애들 보면은 그런 거 한 번 진입하니까 못 버는 거예요. 돈을. 그런 거 한 번이 진짜 돈을 못 벌게 하는 요인이에요. 이거 한 번 실패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 채우는 트레이딩 하려고 이제 또 심리가 말리게 되고 복구 심리죠. 도미노예요. 도미노. 이런 거 한 번 한 번에 맨날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이런 유혹은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차트를 저는 안 봐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봐요. 어제도 차트 40분도 안 봤어요. 3시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유튜버 중에 차트 적게 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랑. 진짜 중요해요. 심리적인 부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내용 복습하시고 물론 시간이 되게 빠듯해지긴 하겠지만 트레이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다음날도 머릿속에 맴돌고요. 그 차트가. 심한 날은 이 차트가 3-4시간 동안 맴돌면서 잠을 못 자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만 생각나고 이것만 이 하얀색 검정색이 머리에 맴돌아요. 그 정도로 저도 복귀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하냐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기본적으로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제어가 되는데 안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는 거.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리딩방 같은 게 왜 잘 되겠어요? 오늘 뉴스에서도 저 그거 봤어요. 리딩방 사기 조직 어쩌고. 네, 사기치는 애들이 제일 나쁜 건 맞죠. 근데 사기치는 애들이 나쁜 것도 맞는데 그게 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왜 계속 돈이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은 항상 공존하잖아요. 1대1 비율이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계속 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걔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실 누구는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간절한 건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냐. 당연히 제일 나쁜 거는 사기를 치는 애들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셔야 돼요. 어차피 이 쓰레기 새끼들, 리딩방 쓰레기 새끼들 그 말 해봐야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거기서 저희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얻어나가야 될 건 뭐냐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간절함에만 취해 있고 노력을 안 하려고 한다. 결국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앉아서 에어컨 쬐면서 결국에 남들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이는, 본업에서 보이는 누군가 하는 노력? 그 사람 이상을 결국 해야 돼요. 경쟁 사회잖아요. 내 트레이딩 영상으로 뭐 녹화해두고 그러는 거 진짜 시작해보세요. 그런 거부터. 남들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공장 10시간 다니면서 10시간 차트 보고 밤새고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차트에 있어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진입하기 전에 살짝만 기다렸다가 내가 이런 걸 기다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이런 거 기다렸다가 진입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스스로 한 번씩만 그걸 물어보는 버릇을 좀 들여보세요. 트레이딩 복귀하는 거 꼭 하시고 스스로 진입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되물어보는 거 꼭 필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돈 버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갈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다른 게 없어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또 청산 2번 당했어요. 이거 하면서 코인에서 한 번, 해외 선물에서 한 번.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끝에선 청산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사실 다른 새로운 차트고 새롭게 배울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1시간씩 설명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차트예요. 차트가 움직이는 게 어제 움직임의 이유는 4가지에 속한되고 제가 맨날 사용하는 개념도 같은 개념이고 일정한 개념 몇 개만 배워두면은 그 안에서 움직여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나스닥을 본인이 한다 하면은 그걸 좀 알트코인 같은 데로 가면은 이제 범주를 벗어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전 제가 아는 것만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보여요. 본인이 왜 이렇게 많이 진입했지? 나중에 그런 것도 보일 거예요. 진입 횟수도 줄여야 되고 차트 보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트레이딩에선 적용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건 맞는데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차트 많이 본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양을 높이려 하지 말고 퀄리티를 높여보세요. 트레이딩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포지션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신중하게 본인이 안 보이면은요 급해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일주일 동안 포지션 안 잡아도 돼요. 심지어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일주일 동안 포지션 안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태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기다림에 가져보세요. 미쳐요. 본업하면서 요것도 복귀하랴 개념 영상 들으면서 공부하랴 할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본업만 하나요 저희?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이는 거 아니면은 건너뛰는 거
트레이딩 횟수 줄이는 거. 나중에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다 찾아가시겠지만 본인이 정말 이제 진짜 좋은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으로서 좀 스타일이 변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차트에 관심조차 안 가질 거예요. 트레이딩 뷰조차 켜지 않을 거예요. 그게 또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스탑로스만 털리지만 않으면 돈은 결국 버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쁜 버릇이 있다면 그걸 고쳐보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하는 실수들, 뭐 포지션을 많이 잡는다든가 차트를 너무 길게 본다든가 이런 데서 너무 현혹돼서 순간적으로 포지션 들어간다든가 내가 이걸 너무 차트를 한 자리에서만 매몰돼서 타임프레임을 놓쳤다든가. 트레이딩은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 모든 매매법은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귀속됨과 동시에 허상이에요. 허상. 이평선이 지지해준다 이거 다 사실 개소리예요. ICT도 개소리랑 하면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랑 하면 틀린 거예요. 어떤 매매법이든 결국 그걸 통해서 매도의 기준이 세워지고 스탑로스의 기준이 세워지고 손익비 트레이딩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하나의 도구예요. 이 컨셉 자체가 ICT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구예요. 이평선도 그렇고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ICT라는 건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컨셉들 뭐 와이코프 팻 이론 이런 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현대화 시킨 거거든요. ICT는 본인이 돈을 벌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트레이딩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트레이딩이 재밌으면 안 돼요. 이제 카지노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흥 즐기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청산방송 가서 특히 그런 분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그게 취미생활이 될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말하지만 돈을 벌려고 왔다면 트레이딩이 재미가 없어야 된다. 재미가 없어야 되니까 재미도 지게 해야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거고 재밌으면 안 돼요. 이게 하면서 재미없고 힘들어야 돼요.